이웃생활과 도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 주변의 이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다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고등학생 두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이다. 매주 목요일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날은 몸이 젖은 솜처럼 피곤하고 무거웠지만 나를 요구하는 곳에서 시간을 내어 일한다는 뿌듯함이 느껴졌다. 오늘도 봉사활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한 뒤 커피 한 잔과 함께 클래식을 들으며 온전히 혼자가 되는 시간을 갖는다. 그렇게 얼마간의 여유로움이 흘렀을까? 정체모를 둔탁한 소리가 불청객처럼 찾아온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다. 위층 주인이 바뀐 후 나와 가족들은 윗집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밤낮없이 시달렸다. 일주일을 참다가 나는 인터폰을 들었다. 인터폰으로 직접 위층을 부르거나 면대하지 않고 경비원을 통해 이쪽 의사를 전달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택한 것은 상대방과 나에 대한 품위와 예절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러나 위층의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드르륵거리는 소리에 머리카락으로 진저리를 치며 곤두서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인터폰을 들었다. 위층이 또 시끄럽습니까? 조용히 해달라고 말씀드릴까요? 충분히 주의하고 있으니 염려 마시랍니다. 다소 도전적인 태도에 화가 난 나는 직접 위층과 통화를 해서 조용히 해줄 것을 항의한다. 아래층인데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공동주택에는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잖아요. 난 그 소리 때문에 병이 날 지경이에요. 여보세요. 난 날아다니는 나비나 파리가 아니에요. 내 집에서 맘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나요? 해도 너무하시네요. 하지만 별다른 사과도 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에게 너무하다고 하는 위층 사람의 태도에 화가 난 나는 뾰족한 수를 생각하다 지난 겨울 선물로 받은 실내용 슬리퍼를 생각해냈다. 윗집에 발소리를 죽이는 슬리퍼를 전달함으로써 소리를 죽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고통받는 나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나는 슬리퍼를 들고 조곤조곤 따질 의향으로 위층으로 올라가 벨을 눌렀다. 10분이나 지나서야 열린 현관문 사이로 보인 것은 휠체어에 앉아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는 젊은 여자였다. 안 그래도 소리가 덜 나는 걸로 바퀴를 갈아볼 작정이었어요. 죄송해요. 나는 그제서야 소음의 원인을 깨닫고 할 말을 잃은 채 슬리퍼 든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이 이야기는 위층의 소음 때문에 발생한 이웃 간의 갈등을 다룬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나는 위층에서 자꾸만 나는 알 수 없는 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층에 직접 올라가게 되는데요. 위층에 올라가 보니 그 소음의 원인이 이웃 주민의 휠체어 사용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자신의 무관심에 대해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소설은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한 현대인의 삶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잘 다룬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저는 이웃 간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자주 왕래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아갔더라면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을 테고 그랬다면 아무래도 우리들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들도 이웃들 간의 다툼이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앞에 이야기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늘어나면서 이웃 간의 다툼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사소한 문제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웃 간의 갈등이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아까 본 이야기처럼 층간소음이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가 이웃들 간에 생겨날 수 있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조금 더 크게 번지게 되면 하나의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웃 간의 갈등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 가구에 전달되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쿵쾅쿵쾅 뛰어다녀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이것도 층간소음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문을 쾅 닫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반려견이 있어요. 그런 반려동물들이 짖는 소리 또한 층간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이나 너무 이른 시간에 세탁기나 청소기 이러한 기구들을 사용하면서 나게 되는 소리 또한 층간소음이 될 수 있고요. 작게는 우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이러한 소리도 좀 크게 날 경우 층간소음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집안에서 뛰어다닌다든지 또는 늦은 시간에 청소기를 돌린다든지 이렇게 무심코 한 행동이 이웃 주민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변 이웃들을 배려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층간소음과 같은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문제로, 작은 문제로 보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층간소음이나 주차 문제와 같은 이웃 간의 문제가 커다란 사회 문제로 번지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웃과 관련한 기사문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최근만 하더라도 아주 많았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폭력이나 심한 경우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기사문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요. 서로 예의를 지키지 않아서 또는 다툼, 말다툼 때문에 이웃 간에 정말 불미스러운 일들이 우리 사회면에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165쪽을 보면 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큰 그림에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웃 간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한 10초 동안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어떤 이웃 간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찾아봤나요? 여기 1층을 보시면 한 주민이 창밖으로 쓰레기를 던지고 있네요. 이렇게 창밖으로 쓰레기를 던지게 될 경우 굉장히 주변이 지저분해지겠죠. 본인은 이렇게 꼬린하려고 던진 것 같은데 이게 쓰레기 봉투에 잘못 맞아서 쓰레기 봉투가 터지기라도 하면 굉장히 쓰레기가 흩어지면서 너무 지저분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겠죠. 그러면 이곳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기분이 이제 불쾌해지는 그런 상황을 낳게 됩니다. 다음으로 여기 2층을 보시면 한 주민이 창밖으로 이불 먼지를 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층의 베란다에서 창밖을 구경하고 있던 또 다른 주민이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하네요. 그리고 3층을 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다녀요. 이러다 보면 그 아래층에 소음이 크게 전달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려동물들의 이런 소리 또한 주변에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층을 보시면 창문을 열고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피아노를 치면 더 이렇게 소음이 창밖으로 이웃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 소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잘 보시면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 정작 필요한 분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웃과 갈등을 줄이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이웃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한 이웃 간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부터 손을 내밀고 친절을 베풀게 되면 이웃도 나에게 관심을 갖게 되죠. 서로에 대한 관심은 이웃 간의 갈등을 줄이고 협력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게 아무래도 인사를 하는 거겠죠. 먼저 이웃에게 인사를 하고 예의를 갖추다 보면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웃들끼리 인사하기 캠페인을 벌이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밤 늦은 시간 노래 연습은 자제합시다 하면서 제 점수는요 하면서 재치 있게 좀 유머러스한 한 쪽지가 보이는데 주변 이웃 주민이 아마 밤늦게까지 노래를 불러서 좀 곤란한 그런 경우인가 봐요. 그래서 이 공동생활 예의를 지키길 바라는 한 메시지를 담은 이 쪽지를 붙여놓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다 같이 생활하는 곳에서는 공동생활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겠죠. 이 사진을 찾다 보니까 한 감동적인 쪽지를 또 찾을 수 있었는데요. 자, 알립니다 하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3,000원을 주었다. 그래서 이 돈을 찾을 사람은 경비실로 가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아이가 이렇게 쪽지를 남긴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그 밑에 저는 7살 아이 엄마입니다. 아이에게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려요 하고 댓글이 달린 모습이 보입니다. 이웃 주민들끼리 서로 잃어버린 돈이나 물건들을 찾아주면서 서로에게 또 감사를 표하는 모습이 참 따뜻해지는 그런 사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좋은 자세로 기부하기와 봉사하기가 더 있는데요. 기부하기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이웃을 위해 내어놓는 것을 우리는 기부라고 합니다. 기부는 꼭 물질적인 것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우리가 가진 능력, 전문 지식을 이웃과 나누는 것 또한 기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라고 하면 자발적인 의지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말하죠. 봉사는 일단 남을 돕는 자발적인 행위여야 하고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위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기부와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보수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몇 가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한 장면입니다. 보시면 좋은 건 같이 나눠 먹어요 라고 자막이 나와 있죠. 이 프로그램에서 보면 샘 해밍턴 가족이 집에 감자가 너무 많아서 감자가 이제 막 싹이 날 지경이 되니까 너무 많은 감자를 이웃과 함께 나누자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이웃 주민들에게 감자를 나눠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것도 하나의 기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기부를 통해서 이웃들과 사이가 좀 더 돈독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한 초등학교 내에 봉사 동아리가 코로나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면서 마스크를 기부하는 이런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입니다. 교과서에 보면 이러한 글이 실려 있는데요. 아무리 재산이 없더라도 이웃에게 줄 수 있는 7가지가 있다.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 곱고 사랑스러운 말, 착하고 어진 마음, 편안한 눈빛, 몸으로 남을 돕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자리 양보하기,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돕고 베푸는 것. 이 글을 통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이웃에게는 참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이웃에게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작은 실천을 담은 영상 하나를 또 가져와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리, 어제 야근했어? 쉬어가면서 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시간.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자, 여기서 수업이 끝이 아니죠. 우리 미션과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학교에 오면 진행하게 될 수행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션은 일단 이 수행평가를 미리 생각해 오는 게 이번 미션인데요. 그리고 수행평가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도덕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도덕문, 이름에서 느껴지시겠지만 포켓몬처럼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어떤 캐릭터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학습한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그런 도덕문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학교에 오면 우리가 수행평가 진행하는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단 도덕문 이름을 정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덕문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그냥 그리진 않았겠죠. 왜 그렇게 그림이 나왔는지, 왜 그렇게 캐릭터를 제작하게 됐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몇 가지 갈등 상황을 제시해 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부부 간, 형제 자매 간, 부모와 자녀 간, 그리고 친구 간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이제 온라인 클래스 게시판에 쫙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중에 갈등 상황 한 가지를 골라서 그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덕목과 그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갈등 해결 방안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포켓몬은 이렇게 물 뿌리기, 스플래시 이런 공격 기술로서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기, 경청하기 이런 다양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갈등 해결 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새로 상상 속의 아이템을 개발해서 갈등을 해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 캐릭터는 물과 관련된 캐릭터라서 이렇게 물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 갈등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필요한 덕목에 대해서 우리가 또 덕목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학습한 효, 뇌, 배려, 자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죠. 그 덕목을 이쪽에다가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도덕문 제작에 필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정리해 보는 것까지 할 예정이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평가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혹시 저는 개인적인 스케치도구를 사용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도덕 시간에 잊지 말고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